뭐? 가격이 10만원이라고? 와, 이거 진짜 아니 잠깐만. 라마수의 장구펫의 빌드도? 요것 봐라. 안녕하세요, 스타즈 매니아 하크입니다. 8월에 레고 스타워즈 신제품 중 벌써 4번째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고 이제 작은 제품들만 남아 조금 여유롭게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UCS만큼 할 말이 많은 제품입니다. 줄여서 엑기스만 담아 야무지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피로에 쩔어있는 이 하키를 춤추게 합니다. 우우.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2025년 UCS에 이어 두 번째로 장구펫의 슬레이브 1이 출시되었는데요. 이름하여 레고 75433 장구펫의 스타쉽입니다. 부품수는 707피스에 가격이 무려 10만원입니다. 2022년에 출시되었던 보바펫의 스타쉽은 출시가가 대략 75,000원 선이었는데 피스수가 200여 기가 늘어나고 미니피규어가 1기가 추가되어 25,000원이 추가되어 버렸습니다. 환율에 문제가 있고 유통이나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출시가는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번 제품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배틀팩도 아닌 크기가 제법 있는 박스에 이런 난감한 언박싱 시스템은 사라져야 합니다. 박스충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라는 점, 6개의 봉투와 함께 두툼한 인스트럭션, 5번까지 있는 스티커는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죠.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의 빌드를 리뷰하기에 앞서 각각의 미니피규어들의 등급을 나눠보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죠. 그럼 먼저 장구펫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슬레이브1 UCS에 동봉된 장구펫과 거의 동일합니다. 헬멧의 조형이나 제트백, 거리 측정기, 그리고 투페이스 헤드 구성의 디자인과 토르소와 다리의 프린팅까지 팔 프린팅이 생략된 점을 제외한 모든 구성이 동일한데요. 딱 2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먼저 미니 버전 장구펫 탄띠의 색감이 미세하지만 좀 더 진해진 점, 두 번째로는 탄띠와 옆구리 쪽 옷깃의 주름의 선이 좀 더 진해진 점입니다. 물론 중국 생산이고 조건과 환경에 따라 프린팅의 결과물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번 미니피규어의 차이점이 계획된 변화가 아닌 제조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라고 한다면 품질의 퀄리티를 강조하는 레고사에게 이번에는 좀 실망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헤드 부분 홈 링크 헤드셋의 표현은 사실 이번 신형 제품에서는 표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미니피규어의 구성에서도 생략된 건 좀 의외군요. 운전석에는 헤드셋을 착용하던 장구펫의 고중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UCS의 차별성과 함께 미니 버전 슬레이브1 제품 구성을 컬렉터들에게 어필하기에도 좋은 포인트였는데 이 점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작의 슬레이브1의 경우 보바펫에서도 표현되었던 그 흔한 팔 프린팅을 이번 제품의 장구펫에는 왜 제외시켜 버렸을까요? 바로 체급의 차이를 두어서 UCS와 플레이스케일 제품 2가지 모두를 판매하려는 레고사의 마케팅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체급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UCS 제품을 구입하는 유저들의 니즈와 가치 또한 레고사에서는 인정하고 보존해줘야 컬렉팅하는 입장에서도 맛이 나니까요. UCS가 있는 입장에서도 파이 프린팅이 없는 장구펜 버전을 위해서는 분명 구입해야 하는 부분,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참 2번 돈이 들어간다는 게 좀 얌스럽긴 하군요. 다음으로는 영 보바펫입니다. 등급은 없습니다. 화면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UCS 버전과
모든 부분이 동일하다는 점, 피부색의 변화나 벨트의 색감, 장안을 표현한 듀얼 몰드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 무엇보다 헤어 조형은 역대 최악의 영 보바펫을 표현했습니다. 너무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보바펫 팬으로서도 이 미니 피규어를 제작한 디자이너는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라마수입니다. 등급은 무려 S입니다. 보좌관인 톤위가 모시는 수상인 라마수의 퀄리티는 커스텀에서도 본 적 없는 화려함을 담아낸 레고 미니피규어의 극치다 라고 표현하고 싶군요. 먼저 헤드의 몰드 뼈대는 톤위의 것과 동일한 느낌이지만 모이칸 스타일 같은 헤어의 표현과 추가된 목장식의 표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앞뒤 토르소의 그래픽도 훌륭해서 보증을 충실히 잘 표현한 레고스러운 그리고 커스텀 미니피규어 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목장식 뒷부분의 검정색으로 표현된 마감이 고르지 않고 뭔가 흩날리듯 정돈이 되지 않아 톤 위와는 대조되는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톤 위의 경우 드레스 하단 뒤쪽의 디자인을 프린팅한 것에 비해 라마수의 뒤쪽은 프린팅이 생략되어 완벽할 수 있었던 미니피규어의 퀄리티에 살짝 아쉬움을 남기는군요. 주름이라도 표현했더라면 SS로 평가했을 명작 미니피규어입니다. 전반적인 미니피규어의 구성은 영 보바펫을 제외한다면 가치적인 면에서는 제법 높은 밸류로 구성된 이번 레고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빌드는 미니피규어만큼 가치가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장고펫의 스타쉽 리뷰를 위해 75312 보바펫의 스타쉽 제품을 함께 리빌딩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실히 빌드의 차이와 장단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이번 제품의 빌드가 저는 조금은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비교하며 이어가도록 하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먼저 기체를 조립하다 보면 의외로 유려한 피라미드를 쌓아나가는 듯한 손맛이 있었다는 것. 플레이트로 외관을 마감하는 비중보다는 시스템과 타일 브릭을 통해 쌓고 마감하다가 조립이 끝나고 난 뒤엔 여운이 진하게 남았던 제품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둘 다 뼈대는 작지만 테크닉 브릭을 이용해서 그런지 기체의 내구성이 너무 좋았고 어디든 만지고 가지고 놀더라도 부서지는 일이 거의 없는 플레이 스케일로서도 좋은 내구성이었습니다. 날개의 경우 거의 동일한 빌드였습니다. 타일 브릭이나 클립의 위치만 조금 변경된 정도. 그런데 좀 놀라웠던 건 전작의 기체에서는 중력을 이용한 날개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빨랐는데 이번 기체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빌드만 보면 달라 보이지 않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또한 브릭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작에는 2개면 되는 브릭이 신형의 빌드에서는 무려 2배인 4개로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굳이 이 빌드의 브릭을 쪼개 넣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게 날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슬레이브 1의 뼈대 등 주로 테크닉 브릭이 쓰이는 곳에 쪼개기 빌드가 덜어 있었다는 점 얌스럽죠. 무기류의 경우 두 기체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작의 경우 캐논이 양쪽으로 리얼하게 표현되었다면 이번 제품에서는 슈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또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이상한 정도는 아닌데? 라고 느껴지고 놀이용으로도 뭔가 연발에 놓고 총을 쏘는 듯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보였습니다. 반면 기체 위쪽은 또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전작은 슈터가 그리고 신형은 간단한 무기의 표현으로 말이죠. 다리미 손잡이 쪽에서는 신형의 빌드가 사실 압승입니다. 먼저 볼륨감이 전체적으로 전작 대비는 더 커졌으며 스티커의 사용 빈도도 2개에서 하나로 줄었기 때문에 이 굴곡의 스티커를 붙여야 했던 극악의 난이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통짜 브릭으로 마감했던 것에 비해선 반쪽씩 컬러를 나누어 조립하는 손맛도 일품이었고 컬러감 또한 좋아 보였습니다. 기체의 양쪽 패널 디테일 또한 신형이 압승인 것 같습니다. 두툼한 볼륨감에 일정한 곡률의 마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감탄했었는데요. 사선의 마감
질감과 짜임새 있는 디테일을 보고 소름이 돋더군요. 더불어서 신형의 기체 사이 마감도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깔끔하게 마감해 주어서 전작에 비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게 몸소 실감되었습니다. 기체의 전체적인 바디라인 혹은 윤곽을 표현한 빌드 역시 신형이 좀 더 유려해 보이더군요. 출입구의 경우 전작은 카본 프린징된 죄수들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신형의 경우 지진 폭내를 2개 장착하여 이 부분을 위로 밀어버리면 뒤쪽에서는 폭탄이 투하되는데 고중에 충실한 빌드에 참신함이 좋았습니다. 또한 계기판이 있었던 전작의 기체와는 달리 신형의 운전석에는 영 보바펫을 안으로 탑승시키고 장고펫 또한 제트팩을 장착한 채로 앉아서 탑승이 가능하여 이게 진짜 너무 신박하더군요. 헤어 조형을 품에 안고 스크린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헤어를 두기 마땅한 곳이 없었던 기체의 내부에 그래도 보관할 수 있는 팁을 드립니다. 스크린을 지지하는 클립 아래 빌드 역시 UCS에서 보던 아치 형태를 역으로 쌓아 올리는 빌드가 부분 적용되어 보기 좋았습니다. 전작의 경우 스크린 아래쪽에 틈새로 말이 많았는데 신형의 경우 아래쪽은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작에 비해 위나 측면에서 보면 팽하니 틈새가 뚫려 있어서 이 부분의 마감이 다소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작의 스탠드는 기체를 고정하는 힘이 약하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한 반면 신형의 경우 좀 더 브릭이 추가되어 깔끔한 외형과 함께 전작의 사다리보다는 튼튼하게 기체를 떠받들어 주어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전시가 가능할 것 같지만 기체를 올린 뒤엔 플레이하기 적절하지 않는 지지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니피규어 한 기가 추가되고 브릭이 약 200피스 늘어난 가격이 25,000원이나 올라버린 이번 제품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혹은 정가로도 살만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살만하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라마수 미니피규어의 경우 단순한 미니피규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미니피규어라는 점, 장고펫의 다른 버전을 컬렉팅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이유만 해도 저는 납득이 되는데 레고 스타워즈에서 700피스에 1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UCS보다 전시나 디오라마 혹은 플레이 등 전천후로 사용하기 좋은 크기라는 점과 빌드 자체도 너무 깔끔하고 멋스러운 구성이기에 추천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평가한 제 점수는 92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살짝의 아쉬움과 영보바펫의 아쉬움 정도가 이번 제품의 단점으로 매우 알찬 제품의 구성이라는 점, 단종된다면 정말 후회하게 될 명작 레고가 간만에 나온 것 같아 너무 좋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제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피드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8월의 마지막 리뷰인 V19 토렌트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이상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였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